네, 경제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찬란한 비상을 함께할 최승입니다. 여러분 이제 경제 시험 보시느라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 경제 시험 어땠나요? 어려웠죠. 사실 뭐 경제라는 과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웠을 거고 시간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월달 모의평가랑만 비교를 해보면 전 개인적으로는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입니다. 경제였기 때문에 또 이제 계산하는 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저랑 같이 해설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경제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니까 3, 5, 5, 4, 3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대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는 요 두 개의 단원이죠. 3단원과 4단원. 이제 어렵게 느꼈을 텐데 1페이지와 2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1페이지, 2페이지는 보통 얘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페이지, 4페이지가 집중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포진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오답률 높았던 5문제 볼 건데 일단은 마지막 문제 금융상품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가 좀 많이 틀렸네요. 근데 이거 6월 모의평가에서도 20번 문제로 금융상품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 나왔었는데 그 6월 모의평가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다. 그 다음 노동 관련 지표 계산하는 문제, 계산 문제, 계산, 얘도 계산. 그러니까 1, 2, 3, 4가 다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시간 오래 걸리고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수지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무역이론 뭐 항상 어렵죠 얘도. 그래서 얘도 이제 어려웠다. 그 다음 총수요와 총공급 관련해서 이제 문제 나온 것도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다 풀어볼 거예요. 세부적으로 1단원부터 어떤 문제들 출제되는지 살펴보니까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비교하면 수능도 어떤 트렌드로 나올지 우리는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제순환 모형 나왔는데 이번 경제순환 모형은 그림으로 제시되지는 않았고 제시문으로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합리적 선택, 얘도 좀 까다롭죠 항상. 그래서 합리적 선택 문제 등장을 했고요. 경제 체제와 관련된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등장을 했어요. 2단원 문제, 우리 이제 미시경제학 파트인데 수요와 공급 물어보는 문제가 2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 이제 잉여와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외부 효과와 관련된 문제 출제됐고요. 정부 실패 문제 출제됐는데 얘는 뭐 정부 실패 문제인데 그냥 뭐 단순했어.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마 맞췄던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문제 출제됐고요. 거시경제학이요. 3단원 보면은 우리가 이제 GDP와 관련된 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 GDP, 그 다음 물가, 요거 이제 병합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 고용 관련 지표, 아까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요 문제 출제됐고요. 총수요 총공급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많이 틀렸었어요. 그래서 요 문제, 경제 안정화 정책 문제 등장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오답률 탑 10 안에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맞췄다는 그런 문제로서 이렇게 5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단원 보면은 비교 우위 계산하는 문제 출제됐습니다. 뭐 항상 어려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무역 정책과 관련된 문제, 환율과 관련된 문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수지와 관련된 문제 계산하는 거 등장을 했습니다. 요 지금 무역 정책과 관련된 것도 계산하는 문제로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문제 등장을 했구나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5단원이에요. 5단원에서는 3문제가 등장을 했네요. 단리복리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출제됐고요. 소비 지출 요거와 관련된 거, 지출과 그다음 수익과 관련된 거, 소득과 관련된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융 계산하는 문제 출제됐죠. 그래서 금융상품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로서 20번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 20문제에 등장을 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